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가에서 역대급 사회환원 계획이 공개가 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약 12조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성실 납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이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DNF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흐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삼성과 향한 뉴스들이 좀 많이 쏟아져서 저희 짚어볼게요.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죠. 지금 현재 삼성의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각각 갖고 있는 지분을 봐야지 우리가 어떤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삼성의 이제 지배 구조는 네. 좀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 관계로 좀 큰 그림으로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삼성물산이 일단은 최대 지배 구조를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19% 정도를 일단은 삼성생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또 최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제 총수일가라든지 및 특수관계자, 재단 이런 부분들이 또 14.12%를 또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이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지배구조 관련된 주식들이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많지만은 일단 삼성물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전자 위주의 어떤 흐름으로 보시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을 받아서 지분이 늘리지 않는 한 1%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아직은. 네, 그렇죠. 현상은 일단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본다면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물산이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지배율은 낮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큰 그림으로는 이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재용 이제 부회장님은 이제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을 20.76%를 이제 흡수를 해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현재 강화할 수 있으나 해당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는 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대주주 자격을 이제 심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어떻게 지배 구조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이제 모두 물려받는다 해도 이제 의결권 행사가 좀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지배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삼성물산의 지분을 이제 17.33%를 이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또 상당 기간 이제 처분을 해도 이제 안정적으로 또 지배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지배 구조 개편을 유리한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뭐 상속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지주사 전환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오너가가 상속을 결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오너가 안에서도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더 많이 지분을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무언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지배력을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석 의견이 제일 많죠. 일단은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님에게 그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몰아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전 세계적인 거의 핵심 반도체 회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고 또
오너가에 대한 지분이 가장 높아야만 좀 안정적인 투자 집행이라든지 이런 구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님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대한 전망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의 그 삼성생명 지분을 전부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어차피 삼성전자를 8%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지배 구조가 이제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각각 나뉘어집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지분 가치 평균액으로 따졌을 땐 총 18조 9,633억 원. 그래서 이제 전체 상속세 말고요. 주식 상속세로만 봤을 때 11조 366억 원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거는 이 지분율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하느냐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삼성가에서 배당을 늘리지 않을까 이것을 더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이제 상속세를 이제 연부 연납으로 5년에 따라서 이제 분할로 네.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배당을 확대를 해주면은 당연히 이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배당 확대에 따라서 이제 오너가도 역시나 그 배당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배당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점이라면은 지배 구조상 지분율이 높은 주식을 위주로 배당을 강화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삼성물산? 네, 가장 강한 부분들이 이제 삼성물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삼성물산이 뭐 가장 그 핵심 지배 구조사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펀디멘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분기 뭐 컨센서스가 매출 7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약 2,3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일단 거의 7%나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은 57% 이상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주요 수주를 본다면은 이제 카타르 LNG 탱크라든지 삼성전자 평택 3기 공장 그리고 이제 대만의 국제공항 3터미널 토목공사 등 이런 해외 쪽에 이제 수주를 계속적으로 따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연간 이 수치는 연간 약 48%에 해당하는 이제 수주 목표액을 달성한 한 수치다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그건 당연히 이제 배당 여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그런 당연한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삼성물산 쪽에 좀 강한 배당에 대한 그 배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생명 역시 그럼 삼성화재나 이런 보험업종도 이제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좋았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금융업종이 배당이 높은데 실적까지 좀 좋아진다면은 또 배당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물산 지배구조 그 최상단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을 꼽아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배당 확대?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긴 시선으로 보셔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또 그리고 삼성물산은 수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워낙 지주사의 그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가 여타 동종업계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는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주사의 흐름을 보면 네.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SK를 예를 들면 이제 SK도 SK홀딩스에서 뭘로 바뀌었죠? SK INC 인코퍼레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네. 지주회사가 이제 투자회사나 그냥 기업의 본질을 갖는 회사로 변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물산도 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무상증자를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지배구조를 또 이제 사업 투자 SK처럼 이제 투자회사로 전환시켜서 좀 투자를 이끌 수 있는 그 예를 또 그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주회사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주가의 가치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이제 또 이제 그 지주회사들이 워낙 말씀대로
하도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거든요. 근데 이제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서 배당주도 좀 저평가된 상황들이 대부분 있는데 지금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또 저평가를 찾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물산 역시도 그런 관점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삼성물산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또 앞으로 주목받는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주사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노리는 것으로 또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배당 많이 생각하셨는데 따라서 체질 개선 속에 삼성물산의 매력도도 높아졌다라고 하셨고 그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지분이 정리된 이후에 삼성가를 좀 총정리해 보자면 송도현 대표님은 이 삼성가가 어느 쪽을 위주로 키울 거라고 보시는지 혹시 뭐 눈에 띄는 대표적인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물산을 얘기 드렸지만은 성장 여력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약 45%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핵심 지배구조 회사가 그 지분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핵심적인 회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삼성에서 가장 또 성장성 높게 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바이오 업종이. 그리고 실제로도 바이오 CMO의 빠른 성장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도 TG 테라피틱스라는 이제 신약 CMO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우블리투시맙이라고 해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그 치료제인데 4번째 이제 수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선제적인 설비 투자를 강화를 함으로써 그 10년간 3개 공장을 지었고 향후에 또 1공장이 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공장이 되는데 약 거의 62만 리터의 생산 공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네. 거의 전 세계 CMO 시장이 3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바이오의 성장 여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만큼 지배력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120만 원 저거 저희 잘못 쓴 거 아니죠? 잘못 쓴 거 아니고요. 네. 실제로 지금 80만 원 정도 주가 추이가 움직이고 있는데 대략적인 이제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사이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고점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줘서 저는 120만 원 정도를 좀 목표 주가로 일단 1차 목표 주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삼성전자 이야기는 딱히 안 했는데 혹시 삼성그룹주의 남은 이벤트 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아직 거론되진 않지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걸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의 마지막 코멘트까지 들으면서 정리할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이벤트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부분이 좀 가장 그 단기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제 5월 3일에 실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저평가된 대형주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고평가된 여러 가지 업종들, 대차장고가 많은 업종들이 이제 숏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물량들이 좀 저평가된 대형주 위주로 오히려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가 좀 기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벤트성인 이 사면에 대한 부분까지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면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소식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기적인 관점에서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채팅방 우리 송도현 대표님의 칭찬이 좀 자자한데요. 우리 송도현 대표님의 분석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